안녕하십니까, YK김입니다. 오늘은 YK김 소방기술산책 제45보로서 제목은 제연설비 이야기 14번째로서 과업 두번째, 자동차 조절 댐파와 과업 방지장치 프랩 댐파라고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 제44보에서는 부속실 제연에서 제연구역에 과압이 발생되는 경우에 종류, 최대 허용차,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의 계산, 또 계단실 출입문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닫히지 않는 현상의 원인 및 대책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속실 제연은 화재층 단독 제연과 유입공기 배출이 되어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과압이 발생되는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압 방지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제연설비 제대로 하자는 글과 과압 방지 방안 제시라는 두 고수님의 글을 잠깐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소방기술사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인데요. 글번호 1718 제연설비 제대로 하자. 김일영 기술사님이 18년 10월 15일에 쓰신 글입니다. 소방기술사를 취득한 지 12년도 넘었고 제연설비로 석사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였지만 며칠 전에 제연설비 점검 결과는 참담하고 부끄러웠다. 그동안 만능으로만 여겨왔던 자동차 과압 조절형 댐파는 정작 아무 소용이 없었다. 18년 10월 12일 1년 반 전 되는 거죠. 1년 반 전 저녁 9시 뉴스에 나온 두 개의 현장은 소방청에서 지정한 현장이었으나 제연설비는 두 곳 모두 있으나만 한 설비였고 국회의원회관은 차 및 방염풍속이 정상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면 물론 아예 작동이 안 되는 곳도 있었다. 여의도의 오래된 초고층은 차압이 좀 나오면 계단실 출입문은 닫히지를 아니하였고 14층에서는 차압이 겨우 10파스칼이고 출입문을 열면 바람은 미세하게 나오고 있었다. 스프링클러가 있으니 12.5파스칼이면 된다고 건물 관계자는 조금 억울하다고 한다. 설계가 12.5파스칼로 되었느냐고 물어보면 답을 안 한다. 자동차 과압 조절형 댐파가 차압을 12.5파스칼을 제어하고 그때 방향 풍속이 나오는 댐퍼를 생산하는 업체는 한 군데도 못 봤다. 또한 미리 간다고 통보도 해놓고 간 곳인데 경보설비는 시끄럽다고 꺼놓고 하자고 해서 꺼놓았지만 출입문은 왜 연동시키지 않고 잡아놓았는지 모를 일이다. 당산동 AS 현장은 비상용 승강장의 제연설비를 가동하였을 때 차압이 무려 190파스칼이 넘어 숫자가 사라졌다. 1층은 문을 닫을 수가 없었고 꼭대기 측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었다. 유입공기 배출 댐퍼는 알루미늄 재질이었고 화재 안전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하나도 만족하지 못했다. 이번 국회 주관으로 시행한 국회의원 회관 외 두 개의 건축물의 성능 시험 결과가 엉터리로 나타나 향후 이 결과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되며 추후 제연설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방 관련 종사자의 자긍심과 내일을 위해 부끄러움과 비난을 무릅쓰고 이 글을 쓴다. 몇 개월 전에 내가 감리했던 현장은 제연 테스트 중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를 않았었다. 15년에 넘게 소방 감리를 하였고 상당수의 현장을 준공 처리하였지만 제연설비가 완벽하게 되었던 현장은 하나도 없었다. 자동차 과압 조절형 댐파인데 왜 과압 조절이 안 되는가? 누구의 잘못인가? 그동안 소방시설은 사건이 발생하면 시설 점검했던 소방시설 관리사 탓만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과압 조절이 안 되는 자동차 과압 조절형 댐파를 이름대로 과압 조절이 되는 줄 알고 설계를 한 소방시설 설계자, 소방기술사와 준공처리한 소방감리자의 잘못이다. 지연 설비에 대한 지식도 없고 검증이나 시뮬레이션 또는 확인도 하지 못하면서 인허가를 내준 소방공무원도 잘못이다. 화재층에 연기를 효과적으로 제어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이름만 있는 자동차 과압조절형 댐파이다. 자동차 과압조절형 댐파가 과압조절이 안 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 댐퍼가 도입된 97년 후 4년 후인 2001년부터 개발자의 입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2006년과 2013년에는 이에 대한 소방 전문가 단체의 기술 검토 회의도 있었다. 그러함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번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처럼 재현 기능이 안 되는 설비를 이상이 없는 설비처럼 계속 설계에 반영하고 감리하고 준공 처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반문하며 세상 답답함과 자괴감을 느낀다. 자동차 과압 조절형 댐파는 외국의 기계식 재현 설비 등등등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자동차 과압 조절형 댐파에 대해서 쭉 글을 써놓은 것이고, 또 계단실 문이 안 닫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재현 설비가 문제시된 근본 원인은 실험하지 않고 몇몇 소수자의 의견만으로 기술적 결론을 내린 결과의 후폭풍이라 생각한다. 다음 글은 급기가압 재현 설비의 문제 중 송풍기에 가까운 층의 과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라는 김동성 기술사님의 글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급기가압 재현 설비가 가동 시에 송풍기에 가까운 층의 과압 문제로 인해 방화문을 여는 것이 곤란할 정도인 것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무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도 그 문제를 다뤘습니다. 강사는 인버터 송풍기를 이용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비의 증가로 현실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덕트 설계 시 정압제 취득법을 사용해서 덕트 설계를 할 수도 없습니다. 덕트가 설치되는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층고가 높아질수록 덕트의 단면적이 커지는 문제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과압 조절 댐파를 사용하지 말고 프랩 댐파를 설치하는 방법도 대안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럼 건축공사 시에 프랩 댐파를 어디다 설치하느냐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일반적으로 외부 또는 복도 등을 향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건축 시공 시에 프랩 댐파를 설치하는 것이 미관을 중요시하는 요즘 세태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과압이 되는 부분은 송풍기에 가까운 몇 개 층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도달했고요. 그래서 비용 문제를 고려해서 비용이 적게 드는 플랩 댐파를 적용을 하되 계단실로 향하는 방화문 하부에 플랩 댐파를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화재 안전 기준이 정하고 있는 과압과 그 방지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이 정하고 있는 과압이라는 것이 부속실에서 두 출입문이 열렸다 닫힐 때 그 실로 향하는 방연에 필요한 급기의 수요가 급히 감소하지요. 그러면 급기 댐파가 거의 꽉 닫혀져야 되는데 빨리 늦게 닫히면 순간적으로 과압이 발생되고, 금방 그것이 또 다 닫혔을 때 바람이 없어져야 과압이 안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 이제 4조에서 보면은 이 기준에 따른 재현 설비는 재현국에게 오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차압을 유지하고 피난을 위해서 출입문이 열리는 때는 방연 풍속을 또 발생시키고
출입문이 다시 닫히는 경우에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고, 11조에는 과압 방지 조치에서 제형구역에 과압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압 방지를 위하여 해당 구역에 자동차 과압 조절형 댐퍼 또는 과압 방지 장치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 과압 조절형 댐퍼 하는 것이 앞에 김일영님의 그래서 많은 이제 공격 성토를 하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동차 과압 조절 댐퍼 하는 이것을 기술 기준을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행정규칙으로 자동차 과압 조절형 댐퍼라고 입력해서 검색을 해 보면은 검색되는 글이 자동차 급기 댐퍼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하고 이렇게 검색되어 나옵니다. 이름이 약간 달라졌는 걸 보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열어보면은 이름이 자동차 급기 댐퍼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이라고 되어서 19년 12월 26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도시명을 자동차 과압 조절형 댐퍼에서 자동차 급기 댐퍼로 그 이름을 이제 바꾼 거가 있었네요. 그런데 화재 안전 기준을 바로 검색을 해 봤는데 아직 11조에는 자동차 과압 조절형 댐퍼 또는 과압 방지 장치를 과압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설치를 해야 한다고 아직도 작년 12월에 이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화재 안전 기준에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찾아보면서 이제 살짝 놀랐는데요. 아직 화재 안전 기준에는 이게 명칭이 자동차 과압 조절형 댐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작년 3월 말에 이게 과압자가 떨어져 나간 자동차 차압 급기 댐퍼라고 명칭 개정이 있었는 것을 알고 그래도 반가운 마음으로 놀랐습니다. 사실 이 급기 댐퍼의 명칭을 과압 조절이 있는 것으로 10년 이상 유지되는 바람에 과압 방지 장치 설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압 방지 장치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급기 댐퍼의 리크량을 보이는 선도가 네이버 브로그 GEMP 브로그에서 보면은 그 성능 곡선을 이제 제시를 한 것이 있는데 보면은 이거는 밑에서 압력 그리고 그 기닥트의 압력이 최저 200파스칼에서 1500파스칼까지 이렇게 있을 때에 리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보면은 1000파스칼에서 거의 한 45 리터 per 세크 그 다음에 1500에서는 거의 60 리터 per 세크의 리크가 이게 저기 급기 댐퍼 자체에서 리크가 있다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즉 이거를 이제 글로 써보면은 이 그래프를 보면은 급기 댐퍼에서는 20리터 내지 60리터 per 세크에는 1.2 내지 3.6 세제곱미터 per 미니트가 누설된다.
그러면은 부속실에 그만한 바람이 누설 때 왔으면은 과연 이제 계단실, 거실 등으로 빠져나가는 이제 방화문 누설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화문의 누설량 기준을 보면은 이 차연성, 차압 25파스칼에서 공기 누설량이 0.9를 초과하지 않을 것만 되어 있습니다. 부속실에 설치된 출입문이 이제 방화문이 거실 방향 2개, 계단실 방향 1개 이렇게 보통 있죠. 그래서 이제 방화문이 3쪽 있다. 그러면은 한쪽이 2평방미터 되어서 전체 6평방미터이다 방화문이. 그때는 리크가 최대 리크가 5.4세제곱미터 분당이다. 그게 허용 리크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위 데이터 2개의 데이터를 비교해 본다면은 이거는 최대이기 때문에 여기 한 50% 정도 2.7세제곱미터 45리터/세크로 환산한 열이 나오는군요. 그렇다면 45리터/세크는 1000파스칼의 덕트 압력일 때의 기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방화문이 이제 이런 성능이다, 뭐 이럴 때에 과압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방화문의 차연 성능이 이제 우수하면 우수할수록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JNTBC에는 과압 방지를 하지 않으면은 많은 과압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압 방지 대책을 쓴 김동성 기술사님의 글을 이제 봐도 그렇고, 실제로 그래서 TV를 한밤중에 하는데 이걸 어떻게 막 그냥 적당히 넘어가서 조정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억지로 맞추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 과압 배출 장치인 프랩 댐퍼를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화문의 누설은 최소 거의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1500파스칼에서 최고 많이 나오는 60리터/세크의 그 양을 프랩댐퍼가 방출한다고 생각해서 프랩댐퍼 유효기구 면적을 계산을 해보면은 0.01평방미터 10cm 10cm로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Q는 CA 루트 오분의 EP 하는 공식에 의해서 C는 0.64로 놓고 O는 1.2로 놓고 50파스칼로 보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 A가 0.06 세제곱미터/세크다 이렇게 넣어서 A를 찾으면 이제 되죠. 그래서 그걸로 하면 충분하겠다 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댐퍼 업체 선정 시에 과연 보증하는 데이터가 얼마인지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저도 감리 현장에 있을 때는 여기는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제연과압에 대해 좀 더 공부하다가 보니 이제 앞으로는 과압 방지 장치, 즉 프랩 댐퍼의 수요가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 영상 제1보에서는 이제 제가 발명한 프랩 댐퍼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발명을 해 놓고 나서도 제품화를 할까 말까 망설였지만은 사실 여기 있는 과압 방지 장치 수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극기댐퍼가 과압 방지 기능이 있는 걸로 화재 안전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걸 설치하면은 자동차 과압 조절형 댐퍼를 설치하면은 이거를 프랩 댐퍼를 달지 않아도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장식용 특허가 돼서 어느 곳에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제품화를 시도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석 님이 얘기했던 것 모양으로 방화문에다가 다는 프랩된 파도 사실은 지금 살 수가 없죠. 그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